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본격적인 월동 준비를 시작할 때인데요. 김장이 그 시작이죠. 그런데 요즘 금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을 배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마늘, 소금, 쪽파 등 김장 부재료 값도 올라서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그나마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경까지 배추의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김장 일정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광주로 떠나볼 텐데요. 감성에 젖는 계절, 이 가을에 가면 딱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이 흐르는 동네, 광주 양림동으로 가보시죠. 버드나무 숲이 감싸는 마을 양림. 가을의 낭만과 근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인데요. 광주 예술여행의 1번지 양림동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양림동.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볼거리 가득한 이곳의 첫 번째 여행지는 펭귄 마을입니다. 골목 사이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걷는 모습이 뒤뚱뒤뚱 펭귄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펭귄 마을 오늘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요. 정말 예술을 한가득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산책하듯이 쭉 걷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헬멧부터 소화기까지 골목을 가득 채운 물건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이 쓰던 것들인데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볼 법한 시계들이거든요. 마치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정겨움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흔한 물건이지만 애정을 담으니 작품이 되는 곳. 집에 있는 골동품이 모여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크아트 갤러리가 됐습니다. 거리마다, 물건마다 담긴 마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따뜻한 주민들의 삶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면 정겨운 멘트들이 곳곳에 잘 숨어 있거든요. 광주를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따, 솔찬이 반갑소이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솔샵이에요. 그래서 아따, 솔 도레미파솔 솔찬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펭귄 마을의 끝자락에는 공예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마을의 빈집이 예술가들의 공방이 된 건데요. 섬유 공방부터 목공예, 도예까지 다양한 예술가들이 양림동으로 들어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예 특화거리에서 만난 예술인 은공예를 하고 있는 김희영 공예가입니다. 40년간 은공예 작업을 해오신 만큼 작품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양림동에 또 터를 잡으셨는데 굳이 양림동에 오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공예를 함으로써 가족 단위 또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 머물면서 또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은 좀 더 많은 홍보도 되고 또 같이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공예가 있는데 특히 은공예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은으로는 크게 제가 과감한 이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네. 은에서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뭐 향기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은은 자기가 정성을 들이면 정성 들인 만큼 빛이 나요. 작가님의 정성이 잔뜩 들어간 작품들. 귀걸이부터 반지, 펜던트까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반지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네,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요? 네, 당기면서. 놓쳤다. 처음 해본 거라 좀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꼬고, 두드리고, 문지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공예를 하면서 집중을 하니까 뭔가 잡생각도 사라지는 것 같고 공예가 이렇게 두드리는 게 많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팍팍팍 날아가는 것 같아요. 두드리는 소리가 참 맞죠. 타고나셨어요. 아, 정말요? 칭찬은 저도 두드리게 합니다. 짠! 여러분, 드디어 저의 특별한 반지가 완성됐습니다. 사실 제가 똥손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하니까 너무나 쉽게 완성할 수 있었고요. 눈으로 보는 예술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성된 반지를 끼고 이동한 곳은 일반 가정집 사이에서 만나는 반가운 예술, 한의원 미술관입니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친근한 미술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예술을 위해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의원 작가는 매일 이곳을 지키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미술관에 와봤는데 너무 느낌이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한의원 작가님께서는 양림동에 사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중간에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다른데 순천에서도 살았지만은 네. 거의 뭐 살았으니까 거의 한 50몇 년 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양림동에서 또 작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신 원래 걸까요? 이제 예술가들은 자기가 살았던 그 고장 마을의 그 어떤 정신이 몸 속에 그 내재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양림동에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고 살아오면서 네. 봤던 풍경들 그리고 양림동 사람들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언덕 위 교회가 보이는 양림마을, 그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그 동화 속 같은 이 언덕 위에서 저쪽을 보면 양림산이 있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양림동에서 또 오랫동안 지내셨는데 양림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양림동의 정신을 먼저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런 집들이 하나둘씩 모여지면 이제 사람들이 양림동에 들어섰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제 원하고 있죠. 네. 이번에는 양림동의 과거를 만나볼까요? 나무가 들이운 그늘이 동화 같은 곳, 이곳엔 수령이 400년이나 된 호랑가시 나무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나무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나무랍니다. 옆에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양림동은 도심에 있지만 우리가 근대 역사 마을로서 잘 알려져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양림동은 특별히 뭘 개발하기보다는 현재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살면서 곳곳에 미술관이 있고 또 마을 분위기 전체가 예술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마을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림동은 조금만 걷다 보면 이렇게 쉽게 갤러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비엔날레와 같은 세계적인 미술 축제도 열리고 우리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개인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예 전시가 한창인데요. 작가님, 여기 전시 공간이 너무 예뻐요. 이번 전시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전시 주제는 백자 달 항아리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달 항아리의 표면에 조선 백자에서 사용되었던 문양들, 숫자와 복자, 수복문을 새겨넣은 작품들입니다. 우리 작가님께 양림동이란 또 어떤 동네인지도 궁금해요. 작업실을 갖는다는 게 도심지의 작업실을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는 게 어려운데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작품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호랑가시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있고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닐까 양림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예쁘다.
광주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양림동은 최고의 전시 공간이죠. 많은 작품 속에서 그들만의 철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달이라는 큰 조형적인 그 달 항아리를 달이라는 큰 이미지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달인 거네요. 네. 달처럼 보이시나요? 약 2달의 주기로 전시 주제가 바뀌니 한번 놀러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갤러리 옆엔 작가들의 창작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는 굿모닝 양림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예술가와 상인, 주민들이 모여 골목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양림동이 참 매력적인 곳이에요. 또 묘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뭔가는 없는 것 같지만 또 곳곳에 뭔가 숨어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화기획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자원들을 엮어서 이를테면 펭귄 마을을 주민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골목 비엔날레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예술적인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양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 양림동은 친근한 매력으로 언제나 인기 만점인데요. 그 무한한 매력의 발산지는 바로 양림동에 살면서 따뜻한 예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봄에는 양림 골목 비엔날레가 있다면 가을에는 굿모닝 양림이 있습니다. 양림동에서 가을을 만끽해보시면 어떨까요? 낭만의 계절 가을, 그 아름다움이 잔뜩 스민 양림동. 사람과 사람이 모여 만드는 포근한 골목의 예술을 만나보세요. 네, 광주의 핫플 양림동을 다녀왔습니다. 옛 물건들 보면서 어린 시절 추억 떠올린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네 곳곳에 미술관이 있고 곳곳에 설치 미술이 있는 예술적인 동네 양림동. 지금 진행되는 굿모닝 양림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광주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양궁. 이름난 궁사를 길러낸 고장 중 한 곳이 경북 예천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TV로만 보아온 양궁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활의 메카 예천으로 떠나보시죠. 활 참 잘 쏘는 우리 민족, 그리고 그 명맥을 잇는 현대판 궁수 기정 리포터?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을 꼽자면 양궁을 빼낼 수 없죠. 저도 오늘 활의 고장, 이 활기찬 예천에서 이 활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슈! 오랜 시간 나라를 지켜온 무기 활. 이제는 사람들의 취향 저격하러 나섰다. 신체 발달부터 정신 수양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활의 매력. 활기찬 예천에서 만나봅니다. 지난 올림픽의 스타 종목 양궁. 그리고 서양식 활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 활은 국궁이라 부르는데요. 두근두근. 여러분, 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지만 활에는 요 국경이 있습니다. 서양식 활은 양궁, 우리나라 활은 국궁. 요 양궁과 국궁을 모두 아우르는 바로 활의 고장 예천을 찾았습니다. 빨리 만나보러 가시죠. 슝슝. 전통 활의 명맥을 찾아 도착한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활의 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예천 국궁 전수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전성교육사 김성락입니다. 활의 메카 예천에서 국궁의 명맥을 잇는 궁장을 만나다. 예로부터 예천은 각궁의 명산지로 이름난 곳. 그런 활의 고장에 국궁 전수교육관이 있는 건 당연지사. 오, 너무 멋진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 활인가요? 네, 전통 활 각궁입니다. 아니 그런데 서양의 활은 양궁이라고 하고 우리의 활은 국궁이라고 하는데 그 각궁은 뭐예요? 예, 국궁과 각궁은 차이점은 없는데요. 카본궁하고 각궁하고 통틀어서 국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본궁은 계량 국궁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본이 섞여 있는 거고 지금 따로 있는 우리 각궁은 전통 활로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대로 방식으로 만드는 물소불로 만든 활입니다. 우리 전통 활,
국궁은 그 제도에 따라 단순궁, 강화궁, 복합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물소에 뿔을 붙여 만든 전통 복합궁을 일컬어 각궁이라고 부른다는 말씀. 지금 선생님, 지금 열심히 지금 활을 만들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모양을 봐서는 이게 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도대체 어떤 재료를 만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4가지 재료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카시아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꽂아놓은 데서 이제 반쯤 들어온 게 이제 대나무입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손잡이는 참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는 3가지에 물소뿔까지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물소뿔을 어떻게 붙였냐 하니 민어 부레를 가지고 이제 끓여서 여러 번 칠해가지고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현재 이제 5가지 이제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죠. 쇠심줄하고 그 화피라는 2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야 이제 7가지 재료로서 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 여기 쇠심줄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야, 저희가 흔히 고집이 세다 할 때 아우 고집이 쇠심줄 있다. 그렇죠.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질겨서. 그래 네. 단단해지는군요. 그렇죠. 총천연 재료로 만들어지는 전통 각궁.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한 몸이 되고 7재료의 균형이 딱 맞아야지만 비로소 활이 될 준비를 마칩니다. 이 각궁은 만드는 시간만 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각궁은 다른 나라의 활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많이 당겨서 멀리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임진왜란 때는 왜구를 이제 가까이 들어오기 전에 멀리 있을 때부터 먼저 죽이고 쫓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활로서 대단한 이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외람되오나 활 한번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활이 살아있다. 당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힘을 이렇게. 야, 활을 잡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의 기계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우,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국궁 중에서도 강력한 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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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활입니다. 우리의 활. 각궁입니다. 활쏘 위로 심신을 수련했던 우리 조상님들. 무려 10달을 넘기는 제작 과정 역시 수행의 길. 우리 활은 참 강하고 안 부러지죠. 우리 국민들도 지치지만 항상 강했고 계속 강할 수 있는 국민이니까 활처럼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갑시다. 한국 양궁을 세계 알린 소녀궁사 김진호 선수의 고향은 예천. 예천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진호 국제양궁장이 있습니다. 국궁을 열심히 만나봤으면 이번에는요. 양궁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와, 바로 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예천인 바로 김진호 선수의 이름을 딴 저는 예천 진호 국제양궁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니까 빨리 함께 가보시죠. 양궁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활기찬 예천 활체험센터.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활기찬 예천 활체험장입니다. TV에서만 보던 양궁 선수들이 쏘던 활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서바이벌, 양궁, 호버볼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다양한 활 체험부터 세계 각국의 활을 볼 수 있는 전시관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활 체험 복합 공간 예천 활체험센터. 오! 야! 몇 점이에요, 저? 10점! 10! 야, 대단합니다. 선수예요? 아니에요. 일반 학생입니다. 일반 학생이에요? 네. 전공을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활시에 당기는데 또 팔도 많이 아프기도 해서 이번 올림픽 때 선수분들 금메달 따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뽕을 푸냐 기정 리포터의 실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 10!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아니,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저도 10점에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한 번은 가르쳐줬는데 한 번은 확 쏘시네요. 잘 쏘시네요. 아니 이게 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예천에 오니까 화려하다 맞아요, 예천에서 맞아요. 하니까 되게 활기차게 잘 들어가네요. 정말요? 네, 활체험장에 오시면은 누구나 남녀노소 초등학생부터 다 성인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심신수련에 참 좋은 활 체험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즐겁게 활 체험의 꽃, 활 서바이벌. 화이팅! 이야, 아니 여기서는 양궁을 정말 재밌게 즐기네요. 이게 뭐예요? 저기는 지금 활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이요? 네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각각 팀을 나눠서 이제 피구처럼 이제 하는 경기 방식인데 저기 앞에 간역도 있고 사람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니 그런데 활로 사람을 쏘면 위험하잖아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앞에 촉이 스펀지로 달려 있어서 안전하게 즐겁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야, 양궁을 재미있게 서바이벌로 즐긴다. 저도 좀 뛰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해병대 출신입니다. 다 잡아버리겠어요. 꼼꼼한 안전교육이 끝나면 손에 땀을 주게 하는 활 체험 스타트. 순발력, 민첩성에 근력까지 운동 효과도 제법 쏠쏠하다죠? 자신 있어? 완바운드, 완바운드. 아니야, 딱 먹고 왔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전통 무술과 현대의 재미가 만났으니 짜릿함 지수 500% 보장.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예. 끝까지? 예. 처음에 그냥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몸으로 넘어지고 체험하다 보니까 스릴 있고 정말 재밌었어요. 양궁을 게임으로 하니까 조금 운동도 많이 된 것 같고 좀 즐겁고 활발하고 이렇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국궁과 양궁을 넘나드는 활의 도시, 활기찬 예천에서의 특별한 추억 다들 재밌으셨나요? 직접 싸우니까 짜릿해요.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전통 국궁을 지켜온 궁장의 이야기와 양궁으로 짜릿하게 즐겨본 활 체험까지 남녀노소 취향 저격 중인 활의 매력, 활기찬 도시 예천에서 즐겨보세요. 국궁에서 양궁까지, 역사에서 재미까지 활의 도시 예천에서 활기차게 활을 쏘세요. 네, 국궁과 양궁을 넘나드는 활의 메카, 경북 예천 소식 만나고 왔는데요. 7가지 천연 재료와 시간이 빚어낸 국궁 이야기도 흥미로웠고요. 또 활 복합 문화공간 체험의 경우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천에서 활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수확의 계절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과일 대추 농장으로 떠나볼 텐데요. 일조량이 풍부하면서도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대추 재배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 보은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을도 크게 즐기면 얼마나 맛있게요. 수확의 계절에 충북 보은에서 만난 아삭달콤한 깊은 맛의 주인공 보은 대추를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멋진 가을 풍경이 먼저와 반기는 충북 보은군을 찾아왔는데요. 덩달아 기분 좋은 혜정씨가 도착한 이곳은 보은의 자랑, 대추가 풍년이라는 대추농장입니다. 여기 대추가 정말 많네요. 네. 대추하면 보은, 또 보은하면 대추잖아요. 네. 왜 보은 대추가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예, 여기가 청정 지역이고 일교차도 심하고 그다음에 농부들이 하나하나 손길이 간 그 정성으로 키워가지고 출하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정성과 애정 먹고 자란 보은 대추. 그 맛 어떤가요? 와, 굉장히 아삭아삭하네요. 예. 삭가 먹는 맛이에요. 어쩜 이렇게 대추가 맛있죠? 저는 이렇게 생대추가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보은 대추 ASMR. 앞치마 대차게 입고 수확에 나섰는데요.
보은에 전기받고 고운 갈색빛으로 잘 익은 대추. 우리 사장님, 보은 대추 덕에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인천에서 왔어요. 처음부터 한 2년은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이 대추 때문에. 대추 대학 여기서 이제 하는 대학까지 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애가. 품질 좋은 보은 대추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보은 대추 왕이었네요. 특별한 비결이 뭔가요? 그 당도 좋게 해서 이제 화학 비료보다 일단은 그 유기질 비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맛으로 정평이 나 있는 보은 대추는 매년 가을이면 전국에서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수확 후 일일이 수작업으로 좋은 대추만을 선별해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보은 대추 농가는 선별 작업에서 포장 작업까지 모두 소화하는 논스톱 판매 시스템을 자랑하는데요. 산지 직송, 믿고 먹는 보은 대추. 띠링띠링 주문해주세요. 건강한 대추 즐기러 보은으로 오세요. 보은 대추 맛 즐기러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딨지? 시청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대추 한정식.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요리. 대추향 가득한 밥상 만나보시죠. 우와, 사장님, 진짜 푸짐하네요. 이 정식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속리산 정식이라고 합니다. 보은의 유명한 예. 또 산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뭐 대추가 좀 보이는데 이 보은 대추를 활용한 요리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이런 경우는 대추 화전을 갖고 요거는 대추를 위해서 경단. 목화송이가 꺾인 것처럼 예. 보여요. 그리고 얘는 대추하고 수삼을 넣어서 튀긴 겁니다. 대추 튀김이요? 예. 오, 정말 신선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더덕하고 돼지고기하고 저기에서 산적을 해가지고 갖다 대추 향나게 대추가 올라가고 대추 향을 가미한 겁니다. 얘는 생대추 갖다가 저기 했는데 저희들은 그 365일째 저거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생대추는 예. 딱 원래 10월 한 달이잖아요. 수확 시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별도의 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만큼 빼서 갖다가 음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솥밥부터 저는 너무 눈에 가거든요. 얼마나 맛있을지. 어머, 그냥 솥밥이 아니라 대추가 가득 들어가 있네요. 햅쌀밥과 햇대추의 만남. 상상 그 이상의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밥이 이렇게 향긋해도 될까요? 쌀밥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매끈하잖아요. 거기에 대추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꿀맛입니다. 꿀맛.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고기 전골인데요. 보은에서 맛보는 소고기 전골 맛은 특별하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육수에도 대추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를 과서 그 원액을 축출해서 음식 쓸 때 돌아 쓰기도 하고 또 대추 차로도 나가고 이제 대추 육수 맛은 처음이죠? 약간 한약재 느낌으로 좀 건강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추 때문이인가요? 되게 그러잖아요. 약방에 감초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감초도 중요하지만 한약방에 대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건강해지는 기분. 고명 같은 부재료가 아닌 요리의 주인공이 돼서 제 맛과 제 멋을 자랑하는 보은 대추. 한번 그 맛을 보면 보은 대추 맛에 반해 꼭 한 번 더 찾아오게 된다고 하네요. 참 고객들이 좋아하셔야 라고 특히나 저희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도 찾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으신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대추 많은 재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은 대추 가득 담은 우리 집 밥상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옛말에는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은 늙는다고 그런 얘기 있듯이 대추가 참 고귀한 그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귀한 열매, 보은 대추 맛이 가득하다고 하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추가 있다고요?
여기 그냥 그 평범한 디저트 카페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온 대추가 있나요? 저희 카페는 보온 대추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대추 디저트 전문 카페. 보온의 농산물 중 특별히 대추로 디저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추, 특히 보온 대추는 10월 한 달 동안 생대추로 맛보시는 그런 대추잖아요. 근데 저는 10월에만 대추를 먹는 게 좀 아쉬워서 1년 내내, 그리고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손쉽게 대추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디저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온 대추 디저트를 보고 계십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 보온 대추로 만든 디저트인 거죠? 네, 이게 다 보온 대추로 만들어진 디저트입니다. 와, 그럼 하나씩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 빙수. 네, 뭔가요? 대추 빙수죠. 오, 네. 대추 빙수. 그럼 여기 다 대추가 들어가요? 팥부터 대추하고 팥하고 비율을 5대5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대추 팥을 만들고요. 대추를 슬라이스 썰어서 건조시킨 대추 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추 경단, 대추 초콜릿, 대추 아이스크림, 대추 쿠키까지. 얼음 빼고 다 대추인 거예요? 얼음도 대추를 넣을까 했었는데 아, 정말요? 좀 과하다 싶어서 네. 네, 얼음은 우유로 아하. 야, 진짜 이거 다 보온 대추예요. 세상에나. 씹히는 소리가 네, 옆에 있는 저도 그냥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와, 아니 건대추랑 또 이 그래놀라가 네.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네, 아삭바삭 고소 달콤. 네.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건대추에서 그 대추향이 정말 또 한 번 딱 들어오네요. 이한치한 쌀쌀한 날씨에 먹으면 더 맛있는 대추 빙수. 혜정 씨, 오늘 보온 대추 맛에 제대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보온 대추 진액 아낌없이 넣어주고 역시 생대추 등장. 그리고 이어서 얼음과 탄산수 넣어주면 대추 에이드가 완성됩니다. 텁텁하지 않은 대추 특유의 달콤함이 입안에 맴돌 것 같네요. 어떠세요? 와, 시원하시죠? 시원하고요. 뒷맛이 상큼해요. 네. 깔끔하고 밥 먹고 나서 네. 한 잔 딱 들이키면 소화에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으시고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한 대추 에이드와 환상궁합 자랑하는 디저트는 바로 대추 파이인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달콤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대추 토스트. 대추 페이스트 들어간 숙성 반죽, 모양 잡아주고 그 위에 대추 페이스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고소한 호두 올리고 돌돌 말아준 뒤 오븐에 구워주면 대추 식빵이 완성되는데요. 대추 식빵을 먹기 좋게 잘라 대추잼 바르고 대추 생크림과 생대추로 마무리하면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추 토스트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어떠세요? 이 대추 토스트는 일단 빵피가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씹을수록 대추 향이 좀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 대추 생크림이 딱 한 모금 해서 좀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단맛은 딱 대추 팥이 좀 담당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짚으셨어요. 아, 제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시네. 미식가입니다. 거기다 10월 달에만 먹어볼 수 있는 생대추의 아삭함이 네. 좀 기분 좋게 해주네요. 네, 저희 매장에서도 네. 10월 달에만 딱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에 보온 대추를 넣어 만든 주인장의 정성 느껴지시나요? 감동이죠. 대추 토스트와 함께할 달콤 따뜻한 짝꿍 대추 라떼인데요. 몸은 따뜻하고 입안은 향기롭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가을의 진미를 맛보게 됩니다. 대단히 맛있고 추르륵 달콤한 보온 대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다면 가을을 담은 맛 보온 대추로 잠시 가을을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푸짐한 맛과 다양한 식감으로 즐기는 보온 대추. 올해는 보온 대추로 가을을 추억하세요. 가을에 맛있게 익어 단맛을 내는 대추.
최근에는 보온 대추가 해외 수출길에 올라서 K 농산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건대추 위주로 유통된 대추가 생과일로 인기를 얻으면서 보다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계절 상관없이 아삭한 대추를 즐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야영을 할 때 난방기구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텐트나 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산화탄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냄새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가스에 노출돼도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난방기기는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